자, 오늘은 중개사, 저는 중개사를 담당,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세법, 여러분 잘 아시죠? 세법의 이성원입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원리의 배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관리사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태영입니다.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중개사하고 예전에 한번 아주 오래전에 그 관리사 회계학을 한번 해본 적은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회계학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중개사 세법만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개사 하시는 분들하고 세법, 우리 그 관리사 하시는 분들 이게 영역이 막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합격을 하면 소공이나 개공을 해가지고 직접 오픈을 하는데, 혹시 관리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관리사는 이제 취업을 하죠. 취업을 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취업을 하거나 뭐 일반 기업에도 취업하고. 우리는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 게 공동주택이 뭐예요? 공동주택이요? 네. 주로 아파트나 네. 이제 뭐 오피스텔 이런 단지들 얘기하죠. 그러면 저희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관리사 자격증 그렇죠. 있으신 거예요? 네, 수장님이 이제 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일정한 또 이제 시간이 좀 경과돼야 돼서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은 자격 없이 그냥 다 한 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소장님만. 소장님만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원래 소장님만 자격증 있고 밑에 직원들은 예, 있어도 되고 계시고, 없어도 네. 되고. 그럼 그분들이 주로 시험을 보시겠네요? 예, 그렇죠. 요사이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 장래 어떤 또 대체업을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네. 어떤 기존의 어떤 개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기존과 똑같이 어떤 취업 쪽을 원하는 분들이 장래 어떤 연퇴 이후에 직업적으로 예. 직장을. 근데 어떻게 예전에 저 살던 데 보니까 그 어머니의 입김 때문에 막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 입주민들이요? 네, 그 어머니에서 너무 입김이 세가지고 소장님 어머니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고 뭐 그런 거 요사이에 갑질 문제가 네, 많이 그러니까. 생기는데 그 네. 관련 법들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요즘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좀 좋을 겁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개사 사무실은 저희가 이제 중개사 취업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취득하신 분 중에 한 몇 프로? 거의 한 2, 3%?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아마 2만 명, 한 3만 명 이렇게 저희는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관리사는 1년에 한 몇 명이나 합격하는 거예요? 이제 1차하고 2차가 좀 구분이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상대평가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23일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1,529명 정도 합격을 하셨어요. 한 11% 정도 좀 합격률이 있었고요. 중개사보다 훨씬 적네요. 예, 중개사는 그렇죠. 한 25%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작년에는 좀 1차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무슨 과목이요? 1차 과목이 뭐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어려웠죠. 특히 네, 민법 특히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상대평가 2차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절할 목적으로 난이도를 좀 상향을 시키다 보니까 수험생들에게 적응이 힘들어서 평소보다는 합격자 수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평소에는 한 15% 내지 16% 정도가 합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상대평가 첫 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격자 수를 어떤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약간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평가라 하면 인원을 딱 몇 명 이렇게 뽑겠다 지정을 해놓고 뽑았던 건가요? 예년에 비춰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상대평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1,800에서 2,000 사이로 합격자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평가도 그 정도를 일단 예상하고 일단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일단 2차 최종 합격생은 1,710명, 1차를 통과하셔가지고 2차 응시생을 가졌을 합격 비율이 70% 후반대, 76%대. 다른 예를 들어 사법고시나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물이 그렇잖아요. 몇 명
1년에 1000명, 뭐 500명, 600명 뽑겠다 이렇게 딱 그 인원을 정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아니었는 게 왜요? 인원수는 아직까지 고정은 되지 않고 제 생각에는 해마다 조금씩 인원은 이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중개사도 지금 최근에 국회에서 상대평가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국회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통과는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 상대평가를 처음 시행해봤으니까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예전보다 올라간 거예요? 난이도 같은 경우가 1, 2차 같은 경우가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1차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스럽겠지만 2차는 일단은 인원수에 대비해서 문제를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내 점수가 과연 몇 점이냐는 상관없고 내가 그 등수 안에 들느냐 그게 일단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70% 정도의 어떤 내가 위치에 있다면 그게 점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시험제도 전체를 봤을 때는 일단은 관리사와 중개사 시험의 합격 전체 비율이 중개사는 1, 2차를 동일 같은 그렇죠. 날에 치릅니다. 근데 관리사 때는 1차는 보통 7월 둘째 주 주말에 2차는 9월 셋째 주 주말 정도에 치르는데 올해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1, 2차가 분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합격자 수의 조절은 1차에서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일단 걸러진 분들은 2차에서는 대부분이 통과를 하는. 근데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한 날에 치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합격 비율을 보게 되면은 관리사보다는 지금은 중개사가 전체적인 합격 비율은 상당히 쉬운 거죠. 더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구나. 주택관리사도 그게 연령대가 높지 않으신가요? 높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요즘에는 젊은 층도 많이 공부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제 미리 이제 임용작을 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연령대는 이전보다는 편중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기본 연령대는 있죠. 예전에 저도 그때 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그리고 그 남녀 비율이 저희는 이제 학원 강의 오신 분들은 한 7대 3 정도 되거든요. 여성분이 7, 남성분이 3.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남성분이 6, 여성분이 4 정도 돼요. 시험을 보시는 분은. 근데 관리사는 거의 대부분 남성 비율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작년에 그 오프라인에서 어떤 학원의 경우에는 여성분 구성이 많았어요. 그 학원은 예년하고 달리 경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이전보다는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남성분 비율이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전보다는 경리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젊은 층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성비는 조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관리사하고 중개사 다 아시죠? 민법을? 예. 그래서 엄청 잘하시네요. 아주 실력하십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2차 중개사 2차는 전부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관리사 2차 중에 일부 혹시 주관식 있지 않나요? 일부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게 상대평가로 바뀐다고 하면서 주관식으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있었었는데 근데 일단은 예전에는 절대평가로 진행되었을 때는 주관식 자체가 학생들인데 큰 부담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일단 60점, 명가를 없이 60점만 하면 통과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 주관식 파트는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어떤 점수를 받아야만 내가 합격을 하느냐 이게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시험을 봤을 작년 시험을 봤을 때는 오히려 카트라인 자체가 60점이 못된 59점 후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하고 어떤 주관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일단은 카트라인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주관식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객관식 문제에서 일단 당락이 대부분 가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도 주관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강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엄청 저희가 2차 과목이라 저는 세법이라 2차에서 상대평가로 걸러버린다면 사실은 2차 과목 중에서 세법안은 등기하고 공법하고 두 과목에서 걸러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욕은 저희가 다 먹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 양반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건데 관리사에서 1차 하시는 거죠? 네, 1차 하고 있습니다. 1차만 하면
네? 그리고 이제 회계원리는 뭐 관리사 선생님께서 대부분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도 있고 또 계산기를 지참해야 되고 또 회계원리지만 40문항이잖아요. 40문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범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계산기가 이제 지참한다는 자체가 난이도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로 계산기로 막 이렇게 떼요. 네, 그럼요. 계산하고 그래요. 네, 하는데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해도 관리사 수험생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회계원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민법도 범위가 넓어져서 많이 어려워졌죠, 이전보다. 저 지금 민법만 비교했을 때는 중개사 시험의 범위와 관리사 시험 범위가 민법만 비교했을 때는 관리사 범위가 2배 정도가 됩니다. 중개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 즉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부분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파트, 그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담보제도인 질권을 뺀 물권법 전체,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는 계약법과 계약법 총론과 우리 부동산 거래와 관련 매매와 임대차 교환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사 시험은 민법 총칙 전체, 물권법 전체, 채권법 전체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 유형 몇 가지만 제외되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로 봤을 때는 관리사 시험이 훨씬 넓고, 다만 중개사 시험은 민사특별법 5가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 민사특법이 추가가 되는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85%가 민법, 부동산 중개와 관련됩니다. 저는 네. 중개사 범위 훨씬 넓은 줄 알았어요. 민법이. 아니요. 아니 주로 네. 보면 제가 중개사 민법책하고 관리사 민법책을 보면 관리사 민법책이 조금 더 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두께가. 그래서 아이 민법이 중개사하고 훨씬 넓은 게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아, 다만 교재를 쓸 때는 네. 일단 우리가 관리사 시험은 민법 총칙에서 일단 60%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분량을 많이 조절하고, 물권법과 채권법은 시험 범위지만 각각 출제 범위가 20%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줄여서 교재를 적다 보니까 그래서 민법이 네. 중개사가 조금 더 두껍게 보이는 네. 이유가 네. 괜히 또 나는 또 민법을 하시는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가르친 줄 알았네. 혹시 관리사는 혹시 취업을 하면 연봉 얼마나 혹시 아세요? 연봉 이제 뭐 중개사랑 비교할 건 아니죠. 중개사는 이제 사업적 마인드인 것 같고, 네. 관리사는 이제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요. 그 대신 이제 관리사가 갖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그 시간적인 활용도, 그 다음에 이제 급여의 평준화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거 혹시 네. 그 소장님들 그 어느 단체 협회 같은 데 있어요?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정급으로 정해준 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편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경력이 없는 부분들의 연봉하고 또 이제 경력이 있는 분의 연봉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경력이 전무한 분하고 계속 있는 분하고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연봉은 초반에는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시간 관리 같은 걸 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소득 부분을 중개사랑 비교하는 거는 그 업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 화폐적인 부분만 비교하는 걸로 절대적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그 직업이 갖는 장점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만족하시는 수장님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직종별로 우리가 파악해서 얻으려면 중개사 같은 경우 엄청난 어떤 평균 연봉을 끌어올린 분들도 엄청난 능력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사업적인 능력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중개 업무 쪽으로 자격증을 원할 거고, 그쪽에 내가 자신이 없는 분들을 난 취업밖에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노후적인 안정적인 대책으로서 은퇴 이후에 관리사 자격증을 원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자기 개인 특성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각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마디씩 하고 끝내죠. 네, 우리 민법 선생님. 일단 우리 성인들 자격증 시험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시고 강사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이 부분만을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험이든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내가 예상을 해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런 분들은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고 남들보다 더 합격을 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사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연구를 믿으시고 그 리더하에 따라오신다면 아무리 성인 자격시험은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을 반영해서 원하는 시험을 선택해서 합격하셔가지고 앞으로 노후생활 안정적으로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주택관리사, 이 주택관리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무적으로는 같이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들어보면은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이제 그 업무의 특성상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또 급여 부분에서 만족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전문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회계 원리를 담당하니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계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기초회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기초회계는 여러분의 정말 반복적인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회계를 반드시 마스터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되시면 기출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출 패턴의 정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각 주제별로 유형별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숙달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그 문제 자체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유형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기출에는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복의 연습이 결국 배반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믿고 끝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들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네. 아우, 그 중개사는 저희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저희가 매번 하는 이야기가 저희 세뇌를 시키거든요. 강사력이 합격이다. 계속 세뇌를 시켜가지고 말 안 해도 그래 선생님들 믿으면 돼 이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렇게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좀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자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셔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가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메달TV 아시죠? 메달TV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메달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또 많은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우리가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돈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앞날에 돈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 여러분 응원합니다.